정청래가 당대표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단순한 사퇴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퇴장이 아니라 출사표입니다. 정청래는 물러난 게 아니라 다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입장문에서 정청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하루라도 멈추면 쓰러진다. 그리고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정청래가 그동안 누구와 싸워왔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겠다는지 밝힌 정치적 선언입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개혁을 흐리고 중도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주권을 흔들고 통합이라는 말로 민주당의 뿌리를 잘라내는 자해 정치, 이른바 뉴 이재명 흐름. 저는 이걸 민주당 안의 자해 공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공갈단.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청래의 이번 입장문은 사퇴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질문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향한 질문, 이재명 정부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개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정청래는 입장문에서 아주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정청래가 드디어 말한 겁니다. 밖에서만 저항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 안에서도 저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당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인 한 표제 때도 이상했고 검찰개혁 때도 이상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서도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개혁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개혁의 칼이 기득권을 향하려 하면 갑자기 누군가는 속도 조절을 말합니다. 갑자기 누군가는 통합을 말합니다. 갑자기 누군가는 중도실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중도실용이 개혁 중단입니까? 통합이 당원 침묵입니까? 속도 조절이 검찰개혁 후퇴입니까? 개혁은 말로 할 때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개혁은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건드리게 됩니다. 정청래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집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했다고 멈추면 그 순간부터 밀립니다. 검찰개혁도 그렇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고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는 순간 검찰 권력은 이름만 바꿔 다시 살아납니다. 언론개혁도 그렇습니다. 사법개혁도 그렇습니다. 당원 주권도 그렇습니다. 지켜내지 않으면 다시 빼앗깁니다. 개혁은 박제된 성과가 아니라 계속 밟아야 하는 페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는 이 페달을 밟는 사람보다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지 않나요? 다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혁은 흐립니다. 민주당 통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원들을 가릅니다. 외연 확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도려냅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킨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가 서 있어야 할 땅을 파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민주당 안의 자해 정치라고 봅니다. 더 세게 말하면 자해 공갈식 정치입니다. 자기들이 지지층을 상처 입혀놓고 자기들이 개혁 동력을 꺼뜨려 놓고 자기들이 당원들을 분열시켜 놓고 나중에는 그 책임을 또 코어 지지층에게 돌립니다. 왜 흔들리냐? 왜 비판하냐? 왜 갈라치기 하냐? 아니, 누가 먼저 흔들었습니까? 당원들이 흔들린 게 아니라 민주당의 기준이 흔들린 겁니다. 지지층이 변심한 게 아니라 개혁의 약속이 흐려진 겁니다. 비판하는 시민들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질문을 배신으로 몰아가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1인 한 표 지켜라.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라. 검찰개혁 끝내라. 언론개혁 미루지 마라. 사법개혁 겁먹지 마라. 민주당의 뿌리를 지우지 마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게 극단입니까? 이게 강성입니까? 저는 정청래가 입장문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도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지킨다는 건 이재명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말 한마디를 교리처럼 해석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정청래는 그 뿌리를 다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성공은 개혁을 멈춰서 오는 게 아니다. 중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접는 순간 그건 성공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정권 관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만들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집권만 하는 정당이라면 굳이 민주당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개혁으로 성공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이름만 외치며 개혁을 흐릴 것인가? 저는 이 지점에서 정청래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는 이제 자기만의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 체제로 확실히 된 점은 개혁은 혼자 외치는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안을 밀어붙일 사람, 상임위에서 싸울 사람, 의총에서 버틸 사람, 언론 프레임에 맞설 사람, 공천 국면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정청래 혼자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당 안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들이 또 다수라면 개혁은 또 밀리게 될 겁니다. 결국 개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만 하는 당대표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실제로 끝내는 당대표는 다릅니다. 정청래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을 막는 사람에게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총선이 오면 공천권을 과감하게 휘둘러야 합니다. 개혁을 막는 사람이 다시 공천받고 당원 주권을 흔드는 사람이 다시 배지를 달고 검찰개혁을 흐리는 사람이 다시 국회에 들어오면 민주당은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당 안팎에 저항이 있었다고 말해봐야 늦습니다. 저항을 기록했으면 다음에는 정리해야 합니다. 개혁을 방해한 사람을 기억했으면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정부의 계승 문제이고 촛불과 빛의 혁명으로 만든 정권의 책임이며 다시는 검찰 권력과 수구 기득권에게 나라를 넘겨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앞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정권 재창출. 이건 일원칙보다 앞선 영원칙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다시 빼앗기면 개혁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되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사법개혁도 당원주권도 민주주의의 전진도 모두 다시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이어 민주정권 재창출까지 가려면 민주당은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말만 개혁인 사람과 실제로 개혁을 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재명 이름을 팔아 자리만 지키는 사람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원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국회 안에서는 개혁을 막는 사람들을 더 이상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청래가 다시 당대표가 된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혁의 깃발을 드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깃발 아래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로 당을 바꾸고 그 당으로 국회를 바꾸고 그 국회로 개혁을 끝내야 합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자 민주정권 재창출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